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 21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590만원. 이란과 이스라엘 굉장히 서로 간에 날을 세우면서 결국에는 이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 중이었거든요. 지금 5차까지 진행했는데도 계속 이란이 최근에 이 핵 확산 금지 조약까지 위반을 하면서 뒤쪽에서 몰래 우라늄을 이제 농축시켜가면서 핵을 몰래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핵 무장을 점진적으로 이제 뒤에서 몰래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정보 기관에서 다 입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이란은 사찰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란이 싫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뭔가 이제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란이 계속 말을 안 듣고 이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협상을 계속 지지부진 끌고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이제 선제 타격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란 핵시설을 이제 선제 타격을 한 거죠. 사실 이란과 이 이스라엘 간의 이제 문제는 결국에 이제 핵무기가 바로 인접한 이런 중동 국가에서 핵무장을 이제 늘려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협이 되죠. 실질적인 실존적인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계속 중재를 하면서 핵 협상을 이제 해왔지만은 최근에 이런 이제 불건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면서 이스라엘에서 조금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갔던 비트코인이고 조정이 조금 받을만 했던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런 게 터지니까 조정이 좀 더 이제 급격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과거에도 이렇게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죠. 불과 이제 작년에도 이스라엘이 미사일 쏘고 이란이 미사일 쏘는데 그걸 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아이언돔이 다 받아치면서 상황이 조금 마무리가 되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타격을 했어요. 먼저 선제 타격을 했는데 그렇게 큰 민간인 희생 같은 건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발표되는 것은 이란 핵과학자 6명 등이 좀 사망을 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을 했다. 요렇게 일단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란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이란 공식 군인 정규 군의 총사령관이 아닙니다. 이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거는 다른 조직이고요. 이 군부 독재 체제에서 이 군부를 조금 이제 호위하기 위한 예전에 이제 사병 위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조직인데, 현재는 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렇게 조금 이름을 바꾸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뒤에서 이 테러 단체들 지원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참여를 했었고, 이제 중동에 어떤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테러 단체입니다. 이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어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이런 국가들에게서 사우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친화적인 중동 국가들이 이런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우디, 바레인,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이 결국에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해놨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테러 조직인 거예요. 테러 조직의 수장을 이스라엘이 제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정밀하게 타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한 이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제 제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도 지금 맞받아 쳤죠. 드론을 100대 발사했다. 가혹한 응징을 하겠다 이러면서 드론을 또 100대를 발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스라엘에서 또 격추를 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란이 맞을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꿍꿍이를 돌리면서 핵시설을 늘려나가고 핵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전 세계가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죠. 이란이라든지 이제 북한이라든지 이런 조금 뒤가 없는 나라들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이란은 미국을 굉장히 좀 싫어하고 공식적으로 대놓고 이제 서방 국가들과 이제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이제 종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키워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대한 이제 핵 협상도 뭐 5차, 6차, 지금 6차를 이제 내일 모레 15일 앞두고 있었는데 살짝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15일 예정대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을 다시 벌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단은 시장의 좀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조금 어떻게 될지가 그것도 이제 관건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이 전쟁 상황에 있어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개입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밝혔어요. 물론 이스라엘을 지원을 해주고는 있겠지만 이 공식적으로 미국이 개입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인의 어떤 뭐 사상자가 발생했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민간인 피해도 아직은 많지 않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핀포인트 타격을 성공을 했고, 일단 성공을 했고 목적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도 드론 100대를 좀 띄우는 액션을 취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조금 한 대씩 주고받았다. 물론 이란 쪽 피해가 크긴 했지만 그것은 이란이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군이 공식적인 개입을 안 했다라는 것도 일단은 조금 이제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조금 발을 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사실 미국과 이란이 계속적으로 핵 협상을 지지부진해 오다가 이제 5차, 6차까지 가니까 조금 열이 받아서 이스라엘 쪽에 이제 선제 타격을 이제 허용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이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조금 겁을 먹고 협상에 조금 긍정적으로 나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무력을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에 좀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도 이전에 이제 반등을 굉장히 세게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만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사실 좀 다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오후 3시경에도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오면 이 자리 103K에서 105K 정도는 매수 구간으로 삼아 볼 수가 있다. 다만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이 저점 10만 달러를 깨게 되는 순간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이제 저점, 그러니까 눌림목 구간에 이전에서 뭐 이런 자리가 이제 주요 매물대가 되는 거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구간이고, 그럼 이 자리를 이제 최저 바닥권 그리고 뚫리지 말아야 할 이제 마지노선, 생명선으로 이제 10만 달러를 책정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윗박스 구간과 아랫박스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휩소성 구간 빼고는 결국에는 이제 103에서 106 정도에서 바닥이 좀 잡히고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구간에서 이런 윗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볼 수도 있지만 무조건 비트 108948 108.9K, 이더리움 2754 달러는 손절을 걸어놓고 추가 상승을 봐야 된다. 왜냐면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과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 찍고 15%, 고점 찍고 9%, 11%,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윗꼬리봉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9%에서 이제 한 14.5% 정도까지는 밑으로 이제 뺐다가 이런 식으로 빼고 조금 다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상방으로 가는, 결국에는 이제 상방으로 갈 수는 있는 있다. 2381 여기 생명선을 안 깬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 박스권 위아래 움직임, 지금 이번에 고점 뚫어준 건 그래도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쟁 이슈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조금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추세를 살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전쟁 이슈가 상당히 시장의 공포감을 좀 많이 불러일으킴으로써, 특히나 이제 핵시설 타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럼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무식하게 공격을 하진 않죠. 이스라엘에서도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만 딱 이제 제거하고 핵 과학자들 또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슬람 무장 세력의 수장을 계속해서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수장 자리에 사람들이 앉기를 싫어하겠죠. 언젠가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제거를 당할 위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핵 과학자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면은 더 이상 그 이란의 어떤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핵 과학자 자리에 가기 싫어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언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떤 이제 핵 개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정밀 타격을 상당히 좀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수 있는, 뭐 충분히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조정은 나왔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번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도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뭐 내려오면 당연히 초록박스 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다만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좀 상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희망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량입니다.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업비트 기준으로만 보셔도 이 거래량, 지금 현재 4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 이번에 내려오고 나서 이 아랫꼬리 단일 4시간봉에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저점까지 가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졌고, 사실 이 거래량을 터뜨리게 한 이유도 이 전쟁 소식이거든요. 아마도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내려왔으면은 뭐 또 이제 다시 올라가겠지 하겠는데, 전쟁 이슈를 통해서 가격이 내려오니까 이제 패닉셀이 상당히 많이 또 터졌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좀 집어던진 물량도 많이 나왔고, 그거를 이제 저점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아랫꼬리가 이제 쭉 달린 거거든요. 4시간봉 아랫꼬리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비트코인의 이 업비트 차트 4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 이 정도로 거래량이 터진 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터졌어요. 근데 아랫꼬리를 쭉 달아줬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휩소성으로 이렇게 쭉 이제 내려찍고 올렸다, 이 구간에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들, 요런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는데 여기는 고점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 결국엔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고, 저점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보여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의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또다시 고점 돌파를 하러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해외 차트,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낸스 선물 차트 보셔도 거래량이 이전의 바닥에서보다 여기죠, 10만 372달러 저점 찍고 쭉 11만 달러까지 올렸을 때 바닥에서 이제 터진 거래량보다 이번에 단일 4시간 봉에서 터진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의 형태, 꼬리가 어느 정도 달렸는지를 조금 보시게 되면은 이번 여기 바닥권에서 나온 4시간 봉이 꼬리를 절반까지 말아주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반등세, 그리고 여기 4시간 봉에서는 절반 이상 말아줬죠. 그래서 이런 꼬리가 달린, 어느 정도 이제 꼬리가 길게 달린 4시간 봉이 저점에서 나왔고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방향을 다시 위쪽으로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사실 이란, 이스라엘도 지금 한 대씩 주고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 한 대씩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이란에게 타격을 입힌 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태세를 취할 수가 좀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고 완전히 전면전으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란은 지도에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하고 이제 다시 미국이랑 협상 재개하면서 좀 꼬리를 내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대규모 반등이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이제 거래량, 최근에 이 4시간 봉, 8시간 봉으로 봤을 때 상당한 거래량이 지금 바닥권에서 터졌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현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저점에서 거래량 터졌으면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저점 부근에서 아래꼬리 쭉 달아주면서 거래량 터진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롱을 잡아드렸어요. 여기서 한번 잡았다 손절 나가는데 여기서 다시 잡아서 쭉 반등 나왔죠. 타점을 진입할 때 어떤 이제 근거는 이렇게 큰 공포 구간에서 하락세가 계속 이제 출현하는 구간에서는 무리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완전히 차트가 내려간 만큼 내려가고 어느 정도 V자 반등을 완성해준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내려와 있다 하더라도 진입을 안 하는 거죠. 요렇게 돼도 진입 안 합니다. 여기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여기 104K 정도, 여기 일단 1차 반등했다 실패하는 여기까지는 메워줘야 이런 역회된 숄더를 그리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좀 지켜보다가 여기서도 눌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104K를 뚫어주죠. 이런 식으로 뚫어줍니다.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구나, 그러면서 여기까지 손절을 잡는 거는 사실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더 내려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손절을 살짝 당겨서 요 정도를 손절을 잡고 상방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롱이 좀 터질 수가 있거든요. 워낙 또 많이 내려왔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손절을 딱 잡고 롱을 타서 좀 쭉 일단은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데, 아까 오전 10시 56분에 이제 롱을 들어갔거든요. 리스크 있지만 반등 나오면 좀 세게 터질 수도 있다. 102927 여기를 딱 손절을 잡고 상방을 봤을 때 105K를 노려볼 만하다. 105K 갔죠? 거의 여기서 105.4K 105,400달러까지 쭉 올라가고 지금 살짝 눌러놓긴 했는데 이 정도 눌러놓고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번 이제 주말 무빙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확 내렸다가 V자로 말아 올리고 추가 상승.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확 내렸다가 V자로 말았을 때 107에서 108K 일단은 반등 목표 지점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후에 안 밀리면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고점을 또 뚫어주는 그런 흐름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심각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도 반대로 이제 V자 반등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처럼 V자 골파기 이후에 역방향, V자 골파기 이후에 역방향이 이렇게 터질 수가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반등 쪽에 이제 무게를 실을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반등이 좀 더 확실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일봉이 요 정도 아랫꼬리는 좀 달아주면서 마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랫꼬리를 절반 이상에서 말아 올려준 상태에서 최소 끝나거나 아니면 이게 더 위로 올라간 거다, 아예 양봉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 확실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일봉이 형태 마감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되겠다. 아랫골이 세게 달면 결국에는 이런 봉처럼 이후에 추가 상승이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봉 마감 형태도 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말까지 지지부진하다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올린다든지 그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졌다라는 것이고, 아랫골에도 상당히 좀 길게 말아 올려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번 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했고, 서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 대씩 주고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이란과 미국 간의 이제 핵 협상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란이 핵 사찰까지 이제 다 뭐 정식적으로 받는다라고 하고 핵 확산하지 않겠다, 개발을 이제 뒤에서 몰래 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의 조항을 제대로 작성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또 시장이 흘러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어느 방향으로 좀 들어갈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가파른 이제 상승 이후에, 비트코인도 상승 이후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만 했지만, 그 조정 과정에서 전쟁까지 조금 위기설이 나오면서 굉장히 심하게 하락이 나왔다. 그렇지만 그 하락 이후에 반등도 지금 나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하는 쪽으로 무게를 잡고 롱 반등하는 쪽으로 무게를 잡고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도 이 박스 내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면 내려찍고 9%에서 14%까지 조정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고점까지 높여놓은 구간에서 쭉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은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8시간 봉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지금 이 단일 8시간 봉 거래량과 이때 거래량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윗골이 달았을 때 거래량,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쭉 터졌는데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이런 식으로 조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팍팍 내려찍는 이런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이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박스를 뚫은 거는 긍정적이지만은 약간 이런 전쟁 이슈 때문에 또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또 많이 터진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요런 자리 2381 생명선이죠. 요런 생명선 라인을 아직까지 또 이탈을 안 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또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여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2381 깨기 전까지는 내려왔을 때 조금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노려보고, 이런 식의 반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 노려보고 2381은 그래도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도 굉장한 공포감을 현재 주고는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패턴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려오면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자리는 여전히 저점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다만 이 패턴이 깨지는 순간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패턴이 깨지는 순간은 이 고점을 어느 정도 높여가는 흐름과 저점을 높여가는 이 흐름 자체가 깨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381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내려오다가도 반등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2381은 지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반등을 노리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금 물량을 진입해서 반등이 나오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 팔기에는 이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3300, 3400까지는 결국에는 올라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은 물량을 이제 익절을 하고 소액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원을 잡았다고 하면 25만원, 뭐 30만원 정도는 그냥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다 하더라도 2381은 손절을 잡고 추가 상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 중에서도 넥스페이스 최근에 좀 강조를 드렸었고 바닥권이다. 월요일에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1.2457 딱 손절을 잡고 추가 상승을 1.47에서 1.66까지 볼만하다. 넥스페이스를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잘 올라가면서 1.47 이상 목표가를 좀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넥스페이스도 이제 넥슨 관련 코인이고, 상승 이후로는 이제 텐센트, 중국의 거대 게임사인데 20조의 넥슨 인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물론 이 대한민국 굴지의 게임사가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조금 가슴 아프긴 하지만은, 코인이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20조는 굉장히 큰 돈이고 결국에는 기업의 돈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넥슨의 최근 넥슨 게임즈 국내 주식 주가도 보시면 3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 회사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코인도 이런 넥슨 게임즈의 주가의 흐름을 조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NXPC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상승을 노려볼만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넥스페이스를 좀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손절가를 잡고요. 한 1864 1864원 정도는 좀 손절을 잡고 좀 위쪽으로 조금 더 이제 노려보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10배 롱 98% 정도 수익 인정 또 올려주셨고, 비트롱 같은 경우에도 94% 요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좀 세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저점이라고 조금 확신이 드는 자리에서는 어설프게 5배, 10배 위에서 롱 쳐놓고 질질 끌려가는 것보다는 20, 30배 롱으로 단타로 수익을 쌓아나가는 게 지금같이 위아래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이 패턴을 깨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턴이라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계속 위아래의 움직임, 11만 달러를 좀 못 넘기고 밑으로는 10만 달러 지지선에 딱 이제 갇힌 이 박스 내에서 지금 결국에는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발산이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순간이 패턴을 깨는 순간이 되는 거고, 계속해서 이 위만 오면은 11만 달러, 11.2만 달러 뭐 이런 쪽에서 오면 또 내려가겠지 하고 이제 숏을 또 많이 칠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계속 숏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기면서 위쪽으로 이제 발산하는 이런 식의 계단형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패턴을 깨면서 위쪽으로 발산하는 그런 무빙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조금 나름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신고가 랠리를 쉽게 못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엔 이 흐름 안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발산했을 때 여전히 125K, 130K, 비트코인 12만 달러, 13만 달러 그 정도까지도 여전히 열려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켜줘야 될 라인이 있죠. 이제는 아까 여기서 잡은 손절가 말고 더 당겨야 됩니다. 더 당겨서 103.8K 정도, 여기 지금 두 번 탁탁 지지받으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손절 여기서 잡고 롱을 쳤는데 이제는 여기로 뭐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여기까지 당겨 놓고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도 어차피 익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켜주는 게 이 추세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103.8을 깨고 다시 여기를 내려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저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갈 여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저점이 뚫리면은 또 이 10만 달러까지도 이런 식으로 붕괴될 위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주요 이제 맥점 자리를 딱 손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게 안전하겠다. 그리고 그런 관점 위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바로 이제 숏으로 이제 빠질 수 있다. 이제 숏을 메인 관점으로 들고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빠지다가 탁 밀어 올리고 여기서도 탁 밀어 올리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바로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좀 비비다가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8.3K 이더리움은 2754죠. 여기죠, 여기서 딛고 고점 돌파를 또 한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수평 라인은 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깨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빅쇼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에서는 더 손절가를 땡겨 놓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쭉 올라가면은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근데 이런 식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요 맥점 자리랑 주요 지지선 자리, 그리고 특히나 이제 딛고 세게 올린 자리, 그런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각을 세우면서 올라갈 때는, 이 각을 세우면서 올라갈 때도 이런 이전에 지켜줬던 지지 라인들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꺾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확한, 우리가 아무리 이제 고점이고 뭐 이 구간에서부터 사실 이더리움이나 다 롱 관점을 말씀을 드려서 고점 돌파까지 나오긴 했지만, 이제 고점을 뚫어 놓고 더 갈 것이냐 조정을 주고 갈 것이냐의 기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명확한 이제 손절가, 그러니까 익절 로스죠. 여기서 잡았다라고 해도 더 끌고 갈 수 있죠. 다만 이제 조정의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조금 익절 로스 가격은 좀 걸어놓고 추가 상승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단 조정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매수 자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올라가서 뭐 여기서 이제 익절이 다 풀로 익절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 분할 롱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려왔다가 이런 자리에서 조금 분할로 잡고 올라가면 또 다시 익절하고 238일 깨는 순간은 그냥 다 이제 손절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래서 명확한 조금 자리들을 딱딱딱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알트코인들도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트럼프 요런 코인들 보면은 요런 것도 이전에 저점 라인은 조금 안 깼어요. 13,000원 지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제 13,000원 안 깼고 수위도 아직 4,000원을 안 깼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전에 이제 저점 자리 좀 안 깨면서 바닥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알트들도 좀 바닥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나 이더리움이 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그런 알트들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하락에서 원래 알트들은 나름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추세를 이탈하면서 완전히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일단은 오늘 일봉은 양봉을 현재 좀 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반등을 조금 더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란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뭔가 조금 좋은 소식들 이 정도에서 좀 끝내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급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바닥은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103.8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조금 흔들다가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반등 그랬을 때 일단은 106.6K 정도의 저항이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가 이제 지지도 세게 받은 구간이면서 저항도 세게 받은 그런 자리고 이번에도 여기가 뚫리면서 크게 여기서 살짝 지지받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106.6에서 살짝 지지받고 올렸다가 이제 숏으로 이제 빠진 구간인데 여러모로 이 106.6K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 저항선으로 이제 중간 허리 라인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좀 더 나온다라고 해도 요 정도 106.6 정도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탁 막힐 수는 있어요. 여기서도 막혔었죠. 여기서 지지했었고 그래서 요 106.6에서 한번 막히다가도 그 다음에 이걸 뚫어내게 된다면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이 뚫릴 수 있습니다. 112K 이전 최고점까지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그 정도 반등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비트코인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히는지 보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또 세게 반등 주는 알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일단은 조금 중동발 전쟁 위기로 인한 강한 빅쇼트 조정이 터지기는 했지만 그만큼 거래량도 바닥에서 눈에 띄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는 역방향으로 방향이 잡히는 그런 패턴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터진 이 대량 거래량이 저점에서의 손바뀜 그리고 이후에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변곡 지점이 될지 시장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